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박양선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럴 줄 알고요. 제가 제품 선물로 드릴 거 가져왔어요. 일단 퀴즈 드리고 맛볼 수 있게 기회를 드릴게요. 칭찬은 사회자분이 하셨는데 선물은 제 마음대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막히셨죠? 토요일날 여기 오는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인데 오신 분들이, 사장님들이 헛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담 팍팍 갖고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웃음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해서요. 저희 시댁이 충청도예요. 아주버님이 아주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잘 쓰고 되게 재밌게 해학적인 걸 많이 해요. 제가 우리 같은 차에 타고서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시내에서는 그렇게 속도 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서 크락션을 막 울리더니 쉥 하고 빠르게 가는 거예요. 옆차가. 우린 깜짝 놀라가지고 입 뭐뭐 하고 막 욕하기도 할 것 같은데 저희 아주버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충청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이랬어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그래서 저희가 막 한참 웃고요. 예, 그래서 화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로 본인은 안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 웃기는 재주가 너무 좋아요. 예, 그의 동생은 제 남편인데요. 제일 심한 욕이 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2번을 들었거든요. 진짜 심각할 때 쓰는 욕이 있는데요. 2번 들었는데 한 번은 차 앞해줬던 친구가 도망갔을 때, 잠적했을 때 했고요. 한 명은 가만히 있는 차를 누가 밟고 가버렸을 때, 박아서 도망갔을 때 한 얘기인데요. 고약한 놈 이거예요. 제일 심한 욕인데 사장님들은 욕 들을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듣지 않으셔야 되지만 남한테도 욕하는 일이 없는 건강한 삶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하게들 나와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생소하시려나요? 이게 2015년 태어난 아이들이요, 142세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즈에 이렇게 커버 스토리에 실린 내용이지만 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100세 시대이긴 한데 이 아이들이 노인은 대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지적을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20세 돼야지 노인 아닐까. 그때까지는 청년으로 장년으로 살다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지금 100세 시대를 늘 얘기하고 있지만 마이크 든 저부터 사장님들이 100세 시대가 될 때쯤이면 가만히 앉아서 생일상 받는 이런 때가 아니라요. 뭐 댄스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장이거나 아주 액티브한 활동 무대에서 그런 생일 축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재앙일까 축복일까 늘 많이 오고 가죠. 우리들의 삶에서는 축복으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시고 오신 거라고 보고요. 건강과 질병,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하던 건 옛말이 됐어요. 그쵸? 근데 진단을 받은 부분, 이렇게 빙산의 일각처럼 올라와서 뭔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고 투약 중이거나 했을 때 난 좀 아파. 근데 그나마도 안 하세요. 그렇게 진단받고요.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만 불편하지 건강해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 몸은 전체에 지금 현대인들은 다 미병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뭘 뜻하냐면 반건강인 상태예요. 내 몸에서 소리를 상당히 많이 주인한테 나한테 내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장기간의 시간을 지내고 나면 질병으로 진단받고 투병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한 번씩 다 살면서 겪는 거고 누구나 그냥 오다 가다 넘어지듯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왜 그럴까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죠. 그 찾은 만큼 해결책이 또 보일 텐데요. 만성과 이렇게 난치성 질환들, 희귀 질환들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건강하게 길을 활보하는 분들을 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보면 건강하지가 않은 게 참 많죠. 얘기를 하면 난 어디가 좀 안 좋아해도 그것만 안 좋고 괜찮다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거에 건강 문제, 이런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80개 이상의 그 자가면역 질환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100가지가 넘거든요. 이것도 예전 자료여서 왜 이러면 이렇게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아파지고 이렇게 병과 싸우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내 몸에 쌓이고 있는 독소들인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독소들도 많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독소들이고요. 그 다음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미 알고 계셔요. 필수 영양소라 하면 내 몸에서 합성이 안 돼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 5대 영양소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영양소가 부족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나의 생활 습관이 건강 습관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식사하는 거, 물 드시는 거, 주무시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재반 사항들에 대한 게 원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 환경들이 너무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만 열고 밖에 나가도 너무나 많은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게 1930년 이후로 7만 5천 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합법적으로 매일매일 추가되고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소들인데요. 이 개수가 그냥 숫자로 적혀서 그렇지 한 가지 두 가지도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한테 호흡으로 아니면 먹으면서 같이 들어와서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생활 속의 환경 호르몬을 보면 더 이렇게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하나의 성분들은 표시를 안 했지만 생활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하루도 빼먹이 써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데서 환경 독소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들어와서 그게 침투가 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였을 때 불편함으로 질환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 외에 먹는 거,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영양소들이 결핍의 상태, 아까 필수 영양소의 부족의 상태다 그랬는데 너무나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이렇게 삶이 풍요로워진 시대에 진짜 영양소가 결핍일까라고 생각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환경의 오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양의 오염인 거죠. 그리고 토양이 산성화로 인해서 식물들이 또 과일들이 토양에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양이 가지고 있는 거, 바다가 가지고 있는 거, 영양분들을 제대로 흡수한 걸 가지고 그 영양분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그 단계까지로 가야 되는데 그 1차에서부터 맡기는 거죠. 공기도, 물도, 토양도 다 변화가 되면서 영양분이 없어지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영양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새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상추 같은 거 사다가 냉장고에 두면 신문지 둘둘 말아주면 오래 갈 것 같아서 두기도 해요. 그럼 며칠 더 보관이 될 것 같은데 그랬다 열어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말라서 바스락거리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녹아서 없어지는 것들 느껴보셨나요? 녹아요. 왜냐하면 토양에 한 50여 가지 미네랄들이 풍부해서 그걸 다 흡수를 해서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질소, 인상, 칼륨 이 세 가지 요소만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질소향이 너무나 질소량이 많아서 그걸 흡수한 식물들이 그렇게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단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영양소들이 너무나 하락이 된 상태. 이런 먹거리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온 섭취, 먹기는 하지만 세포가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올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식약 동원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죠.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나서도 곡기를 다 끊어서 입으로 섭취되는 게 없다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겠죠. 생명 유지도 안 될 뿐더러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다. 그리고 내 병을 치료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쯤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현대 의료를 풍자한 사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대 의료를 대증치료, 대증요법, 보존요법, 보존치료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치료의학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많이 원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이렇게 수도꼭지의 배수관이 세면대에서 고장이 나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어디가 막혀서 문제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문제는 확실히 있는 거죠. 근데 세면대를 채울 때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닥이 젖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상태지만 그 시간을 계속 지나쳤을 때 이렇게 세면대를 넘쳐 흐르고 바닥에 흐른 걸 마포걸레, 마대 가지고서 의사랑 간호사가 이렇게 닦고 있는 게 현대 의료다라고 풍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세포 단위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강 차원이 아니라 장기 수준에서 내지는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물걸레로 닦아서 지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현대 의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인체는요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오묘합니다.
생명의 사슬, 우리 그 인체의 신비를 표현을 하는 건데요. 어딘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영양을 섭취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게 제대로 흡수가 되어지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이 되어지고 혈액 안에 돌고 있는 노폐물들은 신장 필터를 돌 때 밖으로 배출도 되고 이런 과정이 나의 어떤 의지라든가 명령 하나도 없이 스스로 계속 지금도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상 이상으로 똑똑하게 세포들이 해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누가 명령을 해서 할까 궁금하셨었죠? 과학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밝혀지게 된 거고요. 또 아시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 치유력은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제일 1순위로 제일 중요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영양이 공급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은 스스로 조절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해독도 하고 내 인체가 건강하게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 치유력인데요. 이때 제일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글리코 영양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책들은 너무나 많이들 나오고 있죠. 노화나 만성, 난치성, 희귀성 이런 질환들에 대한 원인 분석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 유전적으로, 가족적으로, 환경적인 소인에서 많이 찾았다 그러면 지금은 식생활에서 비롯된 것들이 너무나 이 프로테이지에서 봐도 8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먹은 영양이 내 세포에 작용하는 힘을 알 수가 있고요.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세포로부터 비롯된다. 내 인체는요 60조가 넘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장육부 장기 수준에서 어떤 장기들은 난 건강해, 간이 건강하대, 위 튼튼해 뭐 이렇게 알고 계셨지만 그런 것들은 각각의 조직들로 구성됐고 이 조직이라는 거는 세포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소 단위가 세포인 건데 이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표면 전체를 덮고 있는 아주 미세한 수염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당사슬, 촉수, 섬모, 실리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겠고 그만한 중요성을 띠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밝혀놨습니다. 그런 세포들이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세포 표면에 당사슬들이 촉수, 섬모, 당사슬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사슬들이요, 내 세포가 죽고 태어나는데도 관여를 합니다. 어딘가 손상이 되고 DNA도 손상이 되면 복구를 하는 게 우선이지만 복구 범위를 넘고 손상 범위가 너무 크다 그러면 당단백질이 관여가 돼서요, 당사슬이 있어야지 이거는 더 이상 재생이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파괴하게끔 하는 것도 당사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대화하고 면역하는 역할, 저희가 이렇게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세포들의 언어가 되는 게 이렇게 당사슬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하루에도 1,500에서 5,000억 개의 세포가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세포들은 제때 제대로 청소가 돼야 내 몸에 노폐물로서 독소로서 작용하지가 않겠죠. 그것 또한 당사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이런 인체의 시스템들은요,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돼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데 그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핵심에 글리코 영양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글리코 영양소가 네이처지에 실린 부분입니다. 대화하고 이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독소 같은 것들을 인지하는 거예요. 세포 자체에서부터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들어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구분이 되어지고요. 받아들일지 방어를 할지 면역세포한테 처리를 하게 할지 그리고 호르몬이라든가 영양소 부분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쓰임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당사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당사슬의 형태입니다. 상당히 다양하죠. 이거는 호흡기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점막들, 잎부터 항문까지 한 10m가 넘는 관에도요, 당사슬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당단백의 형태로, 점액의 형태로 있는 부분이고 보호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 세포 하나에 당사슬을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당사슬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당의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을까? 각각의 우리 장기마다 장기에 세포들이 있겠죠. 몇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세포의 번호를 매겨가지고요. 어떤 당사슬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장기별로 뇌일 때, 신장, 간, 폐,
비장, 이렇게 흉선일 때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상 있다, 어느 장기의 어느 부분에 이상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변형되고 잘못됐구나, 그럼 이 요소를 넣어줘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 8가지 복합적으로 다 드시게 되면 가능한 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5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알고 계신 5대 영양소입니다. 근데 그 영양소가 현대인들한테 부족하다?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최근에 밝혀진 탄수화물 분야입니다. 탄수화물의 단당류라고 하는 거, 탄수화물의 제일 최종 산물인데요. 그게 200가지가 넘게 자연계에 존재하는데 그중에 포도당, 우리가 알고 있던 밥빵, 떡, 면 같은 에너지원 내는 포도당 글루코즈 외에요. 7가지가 더 포함이 돼서 총 8가지가 세포 표면에 아까 당사슬, 촉수를 이루는 재료로서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면역 탄수화물이라고도 부르고요. 세포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제일 최근에 발견됐지만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쓰임을 하게끔 뒷받침해주고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뇌세포에 구성하는 세포들의 당사슬 모양입니다. 각각이 너무나 다양하고 예쁘죠? 어떤 예술 작품 같은 느낌도 받아요, 이럴 때. 그런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을 이렇게 1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면요. 세포 간의 대화, 교통, 신호 전달,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먼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대화하는 거,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게 답니다, 사실은.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 혈관 안에 내피세포가 당사슬이 빼곡해야지 그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탄력에 관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보호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암 너무나 많아지고 있잖아요. 성장이나 전이의 억제 작용까지도 이런 당사슬이 하는 일인 거고, 호르몬 조절 과정, 줄기세포가 생성되는 부분, 너무나 다 엄청난 일들이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미 혈액형도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당사슬, 그 당영양소의 형태에 따라서 혈액형이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요새 장기 이식까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근데 장기 이식할 때 조직 적합성에서도 이렇게 당 영양소가, 당사슬이 쓰이고 있고요. 암 검사할 때 우리 스크리닝 해보자, 혈액 검사를 한번 암 있는지 검사해봐요 할 때 암 표지자로 작용하는 게 당단백의 변화를 보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미 다 현대 의료에서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신에서도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건강하게 만나서 수정되어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당사슬의 역할로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앉아 있는 이유인데요.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아니면 병원이 아닌 우리들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렸을 때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만 임신이 안 돼라고 하는 부부들한테 글리코 영양소를 권했을 때 임신이 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있죠.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당사슬이 관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수정란이 되어지고요. 자궁 내강에 가서 당사슬이 제대로 있어서 형성이 되어 있어야 안착이 되어지고 거기서 성장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뇌에서부터 생식기까지 다 호르몬의 작용, 그리고 당영양소의 역할로 인해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난임 부부들한테 너무나 희망적인 소식인 거고요. 관절의 연골 재생 부분, 그러니까 뼈도 관절도 다 세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수준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저도 너무나 큰 수혜자여서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려요. 50대 이상이 되면 너무나 많이 써왔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허리든 무릎이든 이렇게 통증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삶의 질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멀쩡해 보이지만 너무나 힘듦이 있잖아요. 계단도 막 거꾸로 내려가야 되고 어딘가 오르고 오르막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머뭇거려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연골이 이렇게 말라지고 많이 좀 없어진, 닳아진 상태에서도 그것 또한 재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클리네 프로그램, 그리고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관절 세포가, 연골 세포가 재생이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단백 다당이라 그래서 당영양소와 단백질의 결합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혈관만을 찍었을 때 우리 몸이 이렇습니다. 핏덩어리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다 촬영을 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혈관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만큼의 길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물론 여기는 모세혈관들이 퍼져 있는 아주 네트워크처럼 모세혈관이 그렇게 그물 구조로 다 뻗어 있거든요. 큰 정맥, 동맥을 포함을 해서 모세혈관을 다 합쳤을 때 이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세요. 오장육부는 그 자리 그대로 있지만 혈관의 적혈구들을 통해서 영양소가 배달되고 산소가 배달돼야지 그 조직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기가 엄마 젖 주면 받아 먹듯이 혈관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큰 혈관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혈관 단면을 볼 일이 없죠. 동맥혈관을 잘랐더니요. 그 안에 당사슬 수염이 나 있죠. 이게 혈관 내피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동맥 그 세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모세혈관은 한 층이지만 그 안에 푸짐한 당사슬이 있어서 이것들이 에노라고 해서요. 산화질소,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늘려주는 그런 역할까지를 하는 그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게 빗자루처럼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혈관 내피를 이 자체만으로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안에 뭐가 있어요? 물도 있고 세포들도 다니고 여러 가지 기름들도 다니고 하겠는데 여기가 없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것들이 흐름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생채기가 나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이러면 활성산소들이 혈관 내피를 공격을 해서 그 안에 지나다니는 것들이 산화가 되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균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 보호하고 재생시켜주는 역할이 없어졌어요. 구조물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물질들이 따닥따닥 붙고요. 염증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맥 경화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 경화라면 딱딱해진 단계예요. 그리고 어느 한 곳만 계속 이렇게 튀어오르고 아무리 HDL이든가 청소하는 게 있어서 좀 끌어낸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계속해서 커지면 그건 죽상동맥이라 그래서 대나무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의 혈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상경화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혈관 내피의 그림입니다. 이게 당사슬이고요. 세 겹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빗자루처럼 쓸어내기도 하고요. 또 백혈구들 같은 경우는 서로 백혈구 표면에도 당사슬이 있어서 롤링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염증 있는 부분으로 가서 면역작용도 하기도 하고 이게 혈관 내피의 상태인데요. 만약에 고장나고 없어요. 글리코 영양소도 부족하고요. 당사슬 만들어진 자체도 또 활성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그게 파괴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물질도 잘 붙겠죠. 거기에서 계속 산화가 일어나고 또 염증 반응이 생겨지면서 딱딱해지기도 하겠고요. 탄력이 없어지는 상태. 혈압 있는 분들이 다 혈관 내에 염증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여기서 온 거고요. 혈관 건강 음료를 이게 날라와야 되는데 이미 와서 붙어있네요. 애니메이션 작용을 해놨는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요. 엠브로토즈 라이프가 있어요. 글리코 영양소, 혈관 건강을 위해서 클리넷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주 단품으로 접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럴 때는 엠토스라 그래서 저희가 엠브로토즈 라이프와 트루퓨어의 혼합을 엠토스라고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오메가3, 혈전도 예방해주고 혈관 청소해주는 거, 혈행을 개선해주는 거와 또 항산화제, 계속 만들어지지만 혈관이 보호되는 역할인 거죠. 구조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염증이 제어되는 역할인 이 가지를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안내를 드리지만 메나폴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다 확보하셨잖아요. 있으실 때 이것까지 같이 드시게 하면 되고요. 한 통에 30g이어서 들어있는 스푼이 0.5g이거든요. 그거는 배분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워낙 많이 등장하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도 길 가다가도 왜 횡단보도에 있으면 이렇게 쪼작쪼작 걸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내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뇌에요, 이상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알츠하이머 치매 신경세포들이 뇌를 꽉 차고 있는데 그 뇌도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죠. 우리 몸에 부피로는 뭐 5% 정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 쓰는 건 20%가 넘는 걸 쓰기 때문에 공장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어요? 그 안에서 이상 단백질들도 많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많이 채워졌을 때 그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 단백질인 건데 파킨슨인 경우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세포체에서 이렇게 축삭돌기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데요. 이 마이크로 튜브라고 하는 이 사이에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침착이 되어져서요. 신경이 전달되는 회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움직임이든 작은 움직임이든 신경에 전달이 돼서 움직이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경로가 차단되다 보니까 그럼 다 단백질의 이상이고 이게 다 침착이 돼서 생겼으니까 단백질 안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문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더 드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거는 청소가 돼야 되고 있고요.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가 돼야 되는데 엠토, 엠브로토스 글리코 영양소와 트루표의 조합으로 이렇게 하루 2번, 3번 이렇게 안내를 드려서 잡수시게 하고요. 오소린입니다. 전혀 독소가 없는 유천 단백인데요. 이따 오소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코그니테이트, 오메가3도 같이 드셔주시면 제일 좋은데요. 코그니테이트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드시게 하면 좋겠고요.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뇌 청소에, 뇌 건강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여기 또한 메나폴이 같이 엠토스 드실 때 포함이 되면 좋겠고요. 이런 세포 안테나, 당사슬, 촉수 이런 것들이 부실했을 때 암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암센터 연구팀에 의해서 논문으로 셀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요. 내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를 할 때 변형되고 잘못된 거에 대한 청소도 그렇지만 세포들이 당사슬이 없거나 소임을 다하게 되면 스스로 파괴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암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고요. 세포의 촉수가 없음에서 비롯됐다 하는 게 엄지의 제왕에도 이렇게 소개가 됐던 부분입니다. 암세포 표면의 당단백질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암 표지자 검사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죠. 내 몸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 공장인 거예요. 이 안에서 당화라고 하는 것, 글리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 당화가 일어나서 세포 표면에 당사슬들이 이렇게 싹처럼 이렇게 새싹을 돋게 만드는데요. 이게 당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때도 만노즈라고 하는 거 메나폴의 성분인데요. 그게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한 30여 가지 효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도 필요하고요. 단백질 위에 이렇게 붙게 되고요. 또 만들어서 세포 벽에도 붙지만 세포 외의 질로 외액에서도 많이 포함이 돼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진단받지 않았지만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내 몸을 방어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 어떤 조직, 내 기관의 세포만을 공격적으로 파괴를 시키는 부분, 그런 데서 진단명이 나오지만 그거의 제일 핵심은 면역의 오류인 거죠. 그게 자가면역 질환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100여 가지가 넘는 진단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면역 질환인 경우는 알러지, 비염, 천식 너무나 많죠. 저 또한 이 수혜자인데요. 알러지가 한 20년 이상 있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거의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토피와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글리코 영양소의 부족이다, 과면역 반응이다 하면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면역 질환,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에 대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거, 인지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면역이 바닥인 상태에서는 다 감염되어진다. 그래서 막 이제 좀 있으면 감기, 독감 바이러스도 유행을 할 테고 이제 접종들 하시죠? 이제 예방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내 면역의 요새를 세포 단위에서 하게 되면서 이런 저면역 상태에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최종에는 암과 같은 질환까지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뇌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편함들에 대한 진단은 못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당화 결함과 관련이 있다. 글리코 영양소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족에서 비롯된 질환들이기 때문에 채워주기만 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의대생들이 보는 하퍼의 생화 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의 언어가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들끼리에 서로 부비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어졌을 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 중에 8가지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포 안에서의 당화의 과정으로 단백질과 지방과의 결합체들을 당화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자생하는 식물들에서요, 그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당을 연구를 해서 한 통에 담아 놓은 게 엠브로토스 라이프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어디서 재배하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자생하는 건데요. 이게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고까지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수출해서 수출 공법까지 다 특허가 돼 있어서 만들어내실 거다고 그랬는데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한테 와 있는 거고요.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엠브로토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해독하는 거에서 인지를 해야지 해독을 하겠죠. 이게 독소인지 영양소인지 내 몸과의 구분이 돼야 되겠고요. 또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슬이 있어야 제대로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모든 게 다 구별하고 대화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세계에서 다 비롯된 그런 기능들인 거고요. 메나폴이라고 하면 글리코 영양소, 아까 8가지의 그 단당류들, 세포의 촉수를 만드는 재료 중에 제일 핵심이요. 만노즈라고 하는 겁니다. 한 70%의 비율로 보고 있는데요. 면역의 핵심 먹는 줄기세포다. 안정되고 검증됐다. 이미 아시면 되고요. 알로에 겔의 주요 성분 다당체 만난입니다. 만노즈의 결합 형태 만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제대로 발휘를 하려고 그러면 분자량,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단위가 달톤이라고 하는 건데요. 100만에서 200만 사이에 아세틸기를 함유를 해야지 제대로 인체 내에서 활성도가 높은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게 엠브로토즈의 메나폴입니다. 에이스 만난인데요. 170만 달톤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능입니다. 메나폴에 대한 기능은 4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사에서 면역력이 조절이 되어진다, 정상화되고 균형 잡혀진다 하는 부분이고요. 소화계 관련해서요. 우리나라 분들이 위부터 장까지 상당히 많이 안 좋죠, 약하죠. 그런 분들이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전체적인 건강에 일단 소화계가 건강해야지 외부에서 내 인체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 대한 건강이 유지가 될 테고요. 혈당과 대사질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혈관 안에 있는 당이라든가 지방에 대한 조절이 일어난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이고 네 번째는요. 뇌기능 관련해서요. 뇌기능 활성화 부분에서 이렇게 4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DSHEA라고 해서요. 식이보조 교육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메나폴은 어디에 좋은가라고 해서 이 5가지를 또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 향상되고 조절되어지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당 조절이 가능하다. 또 소화기계, 점막 관련해가지고 다 향상이 된다라는 부분, 뇌기능, 피부 또한. 우리 글리코 영양소 드시는 분들이 앞에서도 저도 이제 한 3, 4년 이상 먹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인사가 피부가 반짝거리네 이게 인사여서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더워서 더 반짝거리죠. 이게 그 식약처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선물 드린다 그런 게 이제 생각났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먼저 들어보세요. 좋은 거 모르시고 아마 못 드시는 것 같아요. 환기 차원에서 한번 물 500에 타서 드시면 되겠고요. 드리는 김에 한 분만 더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 얼른 손 드세요. 처음 오셨어요? 뵌 것 같은데. 그래요? 이 2세트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맛나게 잡수시고요. 드시고 나면 힘이 벌끈 나실 겁니다. 집중하셔야지 맛나게 드실 수가 있을 거세요. 메나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에서 면역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몸에서의 제일 요새 군대는 누구예요? 백혈구예요. 그죠? 백혈구들은 우리 혈액 세포 중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작지만 엄청난 강한 일을 하고 있어요. NK셀, 림프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이런 것들 다 백혈구잖아요. 백혈구들이 숫자가 많아서 면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활성도라고 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똑똑한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 그 활성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상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요. 면역 다 좋아지셔야 되잖아요. 메나폴 다 구입을 하셨죠? 오늘부터 꼭꼭 챙겨 드시고요. 이런 배식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내 몸에서 있는 세균들, 박테리아들을 잡아먹는 모습이요. 대식세포 하면 입이 커가지고요. 다 잡아서 안에 있는 효소로 녹여가지고 없애버려요. 죽은 세포들도 그렇고 균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입 크게 벌리고 그 안에서 녹여버리는 작용들 지금 안에도 우리 몸에서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면역 음료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메나폴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엠브로소스 라이프,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와 오소린, 유청 단백, 그거와 트루퓨어, 메나폴 이것만의 조합으로요. 하루에 2번 내지는 3번 이렇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증가되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대, 제일 큰 골조들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대로 되겠고요. 뇌 기능에도 그다음에 간이 해독이 되어지는 과정, 소화와 장 건강을 위해서도 또 미세먼지 때문에 독소들이 차곡차곡 채여 있는 것들, 또 발암성 물질들 흡착해서 빼주는 역할, 힐레이션 역할까지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음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만들어 먹어봤어요. 메나폴 오자마자 칼라가 이렇더라고요. 아까 스푼대로 넣었더니 드시고 싶으시죠? 그다음에 면역하면 장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장들이 어떨까. 근데 사실 소장이라는 데는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보여지거나 확인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진으로 찍어질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장 건강, 소장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요. 입부터 항문까지의 관들이 다 건강해지게 점막을 보호하기도 하겠지만 여성분들인 경우 이렇게 드시면 바로 질 쪽으로도 이동이 됩니다. 건강한 점막을 이렇게 지키게 되겠고요. 장내 세균이 구성된 게요. 유익균과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유익균과 해롭게 하는 유해균이 같이 있어요. 얼만큼 비중이면 제일 건강하냐면요. 이게 85%, 이게 15%의 비중이면 제일 건강해요. 근데 현대인들이 사실 그 프로테이지를 장내 균층을 지키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참 많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인데 사장님들 몸에서는 이제 바뀌고 있죠. 이런 중간균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디가 세력이 세냐에 따라서 이동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회에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나 봐요. 이게 건강한 쪽으로 끌 수 있게끔 장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GI 프로 밸런스는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내 몸에 유익을 주는 미생물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균들이 먹고 사는 먹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균주만 넣어줘서의 내 몸의 상태는 좀 변 한번 볼 때마다 나가는 게 엄청나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장내 균들이 유익균들이 먹어서 번식을 해서 장내 환경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내 몸에 이런 미생물들은요. 장내만도 최소 1.5kg 이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체중에서 그럼 1.5kg 뺀 게 내 몸이네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1.5kg를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게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유해균이 아니라 유익균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GI 프로 밸런스에는요, 프로바이오틱스 6종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균주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야지 더 장내 환경이 개선도가 좋아지는데요. 한 가지만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다양한 시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대장에서 그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을 잘 털을 잡고 그 안착을 도와주는 스트랩토코커스 6종이 들어있게 되고요. 프리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입니다. 이게 영양소는 아니지만 이 균주들이 먹고 번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락토, 갈락토 올리고당 2가지가 들어있고요. 특이할 점은 식물 효소 3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알파 아밀라제라 그래서 메가에서 추출한 그 포도당 탄수화물 분해 효소입니다. 그다음에 브로멜라인 파파에는요, 이거는 파인애플, 파파에는 파파야, 다 열대 과일이죠. 여기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장내에서 소장에서 원래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더 도와서 찌꺼기들이 있는 걸 완전히 분해해서 밖으로 빼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카탈리스트. 새롭게 리뉴얼돼서 이게 비타민 미네랄의 아주 그 최종 완성품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다니는데요. 13가지의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A부터 K까지 다 들어있고요. 9가지의 미네랄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48가지의 영양소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죠. 주변에 보시면 미네랄군만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인들이 아이들이 필요한 영양소, 일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권장량 그거 대비해서 최소가 100%입니다.
너무나 현대인들이 부족한 비타민 B군부터 포함을 해서요. 각종의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있고, 이게 비타민 미네랄인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내 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에너지원으로 쓰는 영양소들을 제대로 태워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효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하고요. 당화의 과정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엠브로토스 AO, 특허 자료에서는 B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항산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안티옥시던트입니다. AO가요. 엠브로토즈를 포함한 항산화제고요.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건강식품들 하면 베리류라든가 이렇게 많이 팔죠. 논의를 비롯해서 그런 마케팅에 좀 너무나 혹하니까 항산화제만 막 7, 8가지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베리는 막 가루로 다 해놔가지고요. 드시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영양소도 섭취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연에서 다 얻은, 비타민 C, 비타민 E, 파이토케미칼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장기마다 내 몸에 활성산소라는 거는 수시로 지금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혈관 안에서, 세포벽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DNA라든가 미토콘드리아도 고장을 내고 데미지를 주면서 질환을 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장기마다의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색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에서 다 담아서 AO의 캡슐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항산화제를 이렇게 널어놓고 여러 가지로 드시는 분들은 복합적으로 이 두 알로 충분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염증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플러스를 시키면서 잡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위드 비타민 D입니다. 이게 없애려고 했던 오메가3 다 드시고 계시죠? 네. 오메가3는 예전에는 그냥 혈행 개선을 위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도 수축이 되고 그러니까 뇌로 혈액이 좀 안 가기도 해서 새벽엔 운동하지 못하게 하고 또 뇌혈관을 위해서 혈전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정도였다면 항염 작용을 위해서도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의 건강이 내 인체의 건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의 소기관들을 기름막으로 싸고 있죠? 그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려면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 위에 당사슬도 빼곡히 있어야 되지만 세포막이 투과성이라든가 유동성이 좋아야 세포의 안에서 공장에서 돌면서 노폐물도 배출을 잘해주고요. 영양소도 흡수가 되어지고요. 인슐린 민감성에 대한 것 또한 똑똑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나 필요한데 오메가3 지방산을 우리가 DHA와 EPA를 가리켜서 오메가3 지방산이다라고 하죠. 이게 인체에서 합성이 안 돼서 필수 요소로서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뇌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생체막을 형성을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내 몸에 어떤 그 기름기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푸석푸석한 거, 건조한 거, 점막도 뻑뻑하고 건조한 상태 이런 데에서도 꼭 드셔야 되겠고요. 항염 작용에 있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필수로 꼭 그 메가요법으로도 같이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DL을 올려주고 LDL, 그러니까 저밀도의 지방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고요. 당뇨병 예방, 개선, 혈당 감소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세포막이 건강함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오메가3에 들어있는 아까 위드 비타민 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타민 D라는 건 비타민이지만 내 몸에선 호르몬으로서의 작용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항암 작용도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암 예방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암 발생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많이 치료를 해서 낮춘다고 해도 유방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증가세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장암이라든가 또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누구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분들이 상당히 바닥이에요. 그럴 때 꼭 드셔야 되고요. 비타민 D가 하루 필요한 100% 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알로 충분한 양이 되지만 좀 부족한 경우는 좀 메가로 하실 필요도 있고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오소린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사업자 중에서도요. 근데 가치를 모르시면 잘 모르니까 또 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제일 골조인 거죠. 단백질이요. 잇몸, 피부, 관절, 인대, 힘줄 아닌 게 없잖아요. 이걸로 안 구성된 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 요소인데요. 필요량은 얼마일까? 하루에 필요한 게 1kg당 1g으로 바꾸시면 돼요.
50kg면 50g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물론 다른 음식으로 드시는 경우 클린 기간 외래면 그걸 빼놓고 드실 양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면역수에서는 2스푼씩을 드시게 안내를 드렸고요. 필수 아미노산 8가지를 다 담아 놓은 겁니다. 내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아미노산인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펩타이드 형태로 다 쪼개놨습니다. 아주 긴 사슬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뚝뚝뚝 잘라줘요. 잘라주고 나서 장에서 소장해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를 하고 간에서 필요한 단백질로 다 만들어 쓰게 되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거나 이런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는 질소 노폐물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연세가 드시다 보면 소화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씹는 것가 약해지기도 하면서 드시긴 하지만 소화 흡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드심으로 해서 그 단백질의 흡수력, 활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시알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요. 펩타이드 과정이 이게 특허 기술입니다. 펩타이드 공법이요. 메나테크의 기술력으로 만든 건데, 이 안에 시알산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당 영양소 아까 8가지 그 요소 중에요. 세포막에 당사슬이 붙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서 딱딱 붙어주는 게 시알산이에요. 그게 나나라고도 하고요. N아세틸 유라믹 엑시드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같은 이름입니다. 그 시알산이요. 펩타이드 과정, 가수분해하는 과정에서 그게 시알산이 만들어져서 같이 오소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찌꺼기 노폐물이 하나도 있지 않은 단백질, 아미노산만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제 중에 제일 강력한 거, 이거는 효소인 거죠.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재료로 들어있는 거예요. 분자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글루타치온은 뇌관문, BBB라고 하는 거, 뇌는 너무나 소중해서 아무거나 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위해서도 아까 스트레스, 뇌 관련 치매, 파킨슨에도 다 도움이 되게 돼서 오소리는 꼭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가수분해 분리유청 단백이다.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또 소화가 안 되고 알러지가 생겨지는 카제인 단백이라든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분리유청이다라고 이름을 쓰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효소의 역할, 글루타치온이 그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된 효소 덩어리거든요. 그 재료가 바로 그 오소린이 하는 거고요. 호르몬, 성호르몬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아미노산과 당의 결합체들인 거죠. 그 다음에 항체, 내 몸을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 면역세포의 골조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 요소들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의 흡수력을 엄청나게 높여놓은 게 오소린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드시고 안내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플래닛입니다. 채우다 그래서 플래닛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따라올 수 없는 단백질 함량. 그러니까 한 끼 식사 한 포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 포를 드시면 20g의 단백질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게 20g이면 20kg 정도의 그 체중을 감당을 하겠죠. 슈퍼 아미노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완벽한 식사, 그러니까 직장인들 바쁘기도 하고 학생들 편의점의 식사로 대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루 필요한 영양이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슈퍼 아미노산 20g을 포함을 해서요. 사과 3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을 하고 유산균, 장 건강까지도 같이 면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글리코 당류가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식물에서 뽑아놓은 아마시 그 오메가3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다가 합성 착향료가 없어요. 바닐라 맛과 초콜릿 맛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좀 취향들이 선호하는 게 나이대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바닐라 맛을 좋아하기도 하세요. 거꾸로인 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트루피오가 있어요. 트루피오는 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죠. 너무나 바쁜 현대인 야식 내지는 술 때문에 그 의도치 않게 계속 혹사당하고 있는 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건데요.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퓨어가.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많이 알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는요. 밀크시슬이라고 실리마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강황, 담즙이 생성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분자, 혈액을 맑게 해주고 스피루리나도 들어있고요. 레몬 과즙, 해독하면 레몬이 생각이 나시죠? 같이 들어있어서 드시기만 하면 좀 뭔가 청소되는 느낌이 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간의 해독 과정을 한번 보면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을 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장기예요. 해독을 하는 거죠. 에너지 합성들도 많이 하지만 독소들이 대부분 지방하고 친합니다. 지용성인 독소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그 지방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딜까요? 장기 중에는 뱃살이 제일 많죠?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뇌가 제일 많아요. 뇌가 다 기름으로 거의 되어 있다 보니까 독소가 많다 그러면 뇌가 공격받을 일이 참 많겠죠. 기름하고 잘 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독소들을 페이스 1, 페이스 2 그래서 1차, 2차 해독 과정을 거쳐서요. 이 지용성이면 기름에 녹는 거잖아요. 물로 녹게끔 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간에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장기죠. 근데 독소들이 쌓여있던 부분들이 정맥으로 빠져나와서 간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해독하는 과정, 비타민 B와 이런 항산화제라든가 그 분지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1차 해독에서도 내 몸에 있는 영양소들이 쓰이면서 이렇게 해독을 하겠고요. 1차만 하고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2차 해독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1차와 2차 해독 사이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독소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어 톡식이라고 돼 있죠. 1차 해독하게 되면 원래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가득 차고 있는 이런 상태보다는 더 독소가 많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또 많이 배출이 돼요. 이럴 때 다 이거를 중화시키고 없애고 체외로 나가야 되겠죠. 간 손상이 없어야 되는데 2차 단계에서 필요한 게요. 이렇게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타민 C, 비타민 E가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간에서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제어하고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게요. 아미노산의 역할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해독을 할 때 오소린을 필수로 양을 듬뿍듬뿍 드셔야 되는 이유죠. 이런 분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해독을 하고 활성산소를 제어를 하고 수용성으로 바꿔서 담즙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이고요. 트루퓨어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간대사 숙취해소 해야 될 분들 가서 헬땡 우루 이렇게 주세요. 약국 가서 하지 말고 트루퓨어로 이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만날 때 누군가 안내를 할 때요. 같이 이거 한 잔 드시면서 하고 나면 꼭 전화 오죠. 아까 주신 거 뭐냐고. 눈이 떠진다 그러고 막 그러는 분이 많으세요. 늘 피곤하다. 또 과체중으로 간 건강 걱정된다. 간에도 기름이 많이 쌓이죠. 그리고 몸이 무겁다. 개운하면 좋겠다. 이런 다 해당이 되시죠? 비껴갈 게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한테.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제일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짚고 왔는데요. 비타민, 미네랄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탈리스트를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세포 간의 면역 증진과 대화를 위한 당 영양소 필요하고요. 식물 영양소, 식물성 호르몬, 파이토 호르몬이 필요하고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말씀드렸고요. 필수 아미노산, 오소린 설명을 드렸고 항산화제 너무나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서 미싱 뉴트리언트, 잃어버린 영양소, 뭔가 하나 빠져있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커다랗게 채워졌는데 이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가 그 빈 공간을 채워서 완벽하게 내 몸에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클린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들의 해답이 글리코 클린이다라고 하고 많이 안내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뿌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나뭇잎 붙여가지고 나뭇잎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거나 또 시들시들해진 거를 좀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된 게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건강하게 또 뿌리부터 건강해져서 새로운 잎사귀가 날 수 있는 몸이 되는 걸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 클린의 프로그램으로 많이 놀람을 감동을 받으셨고 전하고들 계신데요.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풀어서 배출을 하고 또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들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활 습관들을 건강한 습관으로 가지고 가는 거 이게 클린의 시작이라고 보고 건강 습관 그리고 세포 해독 영양 클린즈에 대한 안내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인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고 정상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클린의 프로그램은 독소를 차단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식사하는 자체가 독소를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식품 첨가물을 포함을 해서 그 안에 가공되면서 또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식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의 효과는 위장이 복구가 되어지는 거죠. 상피세포가. 그리고 내부 독소들을
간에서 해독을 하고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까지, 그다음에 내가 세포가 원하는 영양을 넣어줌으로 해서 불완전하고 잘못됐던 기능들을 최대화시켜주는 거. 독소라고 하면 다들 인지가 지금은 되셨지만 외부 독소,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방부제라든가 방사능 관련해서 나랑은 관계없어 하지만 바로 옆에서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공기, 그다음 내부 독소로는 뭐 약을 드셔도 그렇지만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는 과정에서만도, 말을 하는 것만도, 또 활동하는 것만으로 늘 생겨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외부 내부 독소들을 차단을 하고 또 이게 차단이 되지 않는, 의지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인체가, 세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 해독되는 거, 그다음 장이 해독되는 과정을 이렇게 클린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회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1주차는 외부 식사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난 클린 못해 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네, 우리는 알고 있죠? 고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고 마시고 국, 반찬 먹었던 걸 아주 편하게 병에 담아가지고 그냥 마시는 걸로 가능하지만 저작하는 게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또 씹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곰돌이 젤리로도 지금 출시가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독소 제거하고 체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런 클린의 일주일은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식이 금식이지 굶는 건 아니거든요. 씹어서 먹던 걸 마시는 걸로 바꿔줬다. 아주 영양식으로 대체가 됐다라고 해서 대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주차부터는 한 끼 식사, 점심만을 드시는 2주의 과정, 총 3주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쭉 했을 때 그 클린의 효과를 지속하실 수가 있고, 이게 늘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환경적으로 공격받는 부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평생에 한 번의 클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 있다가 한 번 더 했을 때 그 효과가 최대화되고 또 지속이 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클린 하시게 되면 너무나 몸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몸 안에 글리코겐 영양소를 안 드시고 엠브로토스를 안 드셨던 분들은 세포 안에 독소들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게 배출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리고 독소가 배출되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엄청난 다양한 반응들이 있게 되는데요. 출혈, 막 이렇게 하혈하는 분도 계시고요. 전 경험자예요. 3주 동안 했어요. 아기를 몇 명 낳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요. 그리고 또 남성분들은 그 변에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도 많으세요. 치질이 있거나 어떤 장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도 그럴 수가 있고요. 가래를 끊임없이 뱉는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머리 아프다는 분들이 참 많죠. 두통, 눈곱, 토끼는 졸린다, 뭐 다양해요, 반응들이. 그래서 이런 클린을 하면서 글리코겐 영양소를 들어가서 내 몸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불편함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제대로 돼야지 빨리 일상으로도 돌아오고 믿는 것도 더 강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을 하게 되면 글리코겐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변의 양이 상당히 많아져요. 느껴보셨나요? 소변량도 되게 많아지죠? 그리고, 난 트루피오 먹고 나니까 소변을 막 시도 때도 없이 너무나 많이 봐 하는 분도 계세요. 간이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배출이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또 연세 드셔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 장에 문제가 있어서도 변비가 이렇게 상당히 심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독소 배출이 되려면 배출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용성인 독소들이 이렇게 밖으로 물로 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변량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입마름 증상 호소하는 분들 의외로 많지 않으세요? 저도 겪었었어요. 한 3년 동안은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호흡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만 아는 건데 언제 이 혓바닥에 지진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너무 촉촉해졌어요. 이게 대사 과정이 상당히 많아져요. 독소 배출 과정에 신진대사가 얼마나 활발해져요. 수분들을 계속 끌어모아가지고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입이 말라요. 그래서 계속 드시고 수분의 세포마다의 보충이 제대로 됐을 때 그게 해소가 되어지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두통 같은 거 많이 호소하시면서 AO라든가 GI를 많이 드시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이 클린이라는 거는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을 시킬 거잖아요. 근데 집안에 고택에 한 10년, 20년 청소 안 하고 가만히 두면 먼지는 바닥에 쌓여 있지만 공기는 깨끗한 것처럼 느껴지죠.
차곡차곡 내 세포 안에 쌓인 독소들도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총채 들고 먼지 털면서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클린하기 전보다 더 독소들로 정맥 안에 그런 노폐물 독소들이 꽉 차 있어서요. 내가 약하고 좀 안 좋았던 세포들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그게 두통으로도 뭐 배가 아프다, 뭐 설사를 한다, 여러 가지 요소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주려고 그러면 전 AO를 많이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 탄력이 좋아야 되겠고 혈관 건강이 좋아야지 정맥으로 풀어져 나오는 그런 독소들을 간으로 빨리 받아들여서 간에서 중화를 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건강하게 잘 사셨던 분이라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좀 원활하기도 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혈관 탄력이 없는 경우 좋아야지 독소 배출도 잘 되는데 오소린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시죠. 하지만 오소린도 물론 추가가 돼야 되지만 AO요. 그러니까 당사슬이 만들어졌는데 자꾸 없어지는 그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AO를 같이 드시게 함으로 해서 그 혈관 탄력도 유지되고 방해되는 것들을 막기도 하고요. 또 간으로 제대로 가서 그걸 배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런 불편함이 나타나는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클린의 효과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가 치유 능력, 내 몸에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과 자신감이 올라가요. 일단 아침에 눈 뜨기도 쉬워지고요. 몸이 활력도 생겨지고 가볍기도 하고요. 여성분들 너무나 원하는 거죠. 여성분들뿐만이 아니에요. 남성분들도 바디라인이 회복돼서 전후를 늘 이렇게 임상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피부도 같이 좋아지겠고요. 건강하려면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걸 비울까 많이 고민들 하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 너무나 많고 100세 이상의 시대를 누려야 될 저희들한테는 큰 숙제이지만 글리코를 알모로 해서 그 해결책으로 너무나 감사한 복받은 분들이라 생각하고 우리만 건강하려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는 안 되죠. 또 많이 전달해야 되고 또 질병의 상태에서 그다음에 건강하신 분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 전달하시고요. 사장님들의 건강을 좀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